불과 한 몇 개월 전일까요? 우리 쿠바에 있는 분을 전화 연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류 열풍을 소개를 해요. 맞아요. 한인마트. 슈퍼마켓에서 네. 우리 물건을 사려고 막 쿠바 청소년들이 맞아요. 와서 이제 Estábamos buscando las aguas saborizadas, que están muy buenas. Son productos coreanos y entonces vinimos aquí porque nos gustan. 예, 그때 한인회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정훈 쿠바 한인회장님 연결을 했었거든요. 네. 자,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지나고 계신지 저희가 실시간 영상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바에 계신 정훈 쿠바 한인회장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정훈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지금 현재 계신 곳은 어디십니까? 네, 지금 집에서 이제 지금 여기 현지 시간 12시 반인데 네, 잠자기 전인데 지금 아까도 말씀 나누셨지만 지금 전기 상태가 안 좋아서 이게 지금 정전이 될까 조마조마하면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전기가 진짜 그렇게 안 들어오는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저는 이제 아바나 그 방파제 그러니까 말레콘이라 그러는데 말레콘에서 제일 가까이 붙어 있는 외국인 그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서 그래도 비교적 다른 쿠바 사람들보다는 전기 상황이 좋은 편입니다. 그렇긴 한데 최근 그 미국의 5.10세 사태가 터지면서 기름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저도 지금 16층에 사는데 16층에서 1층까지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날이 높은데 최근에 부쩍 많아졌습니다. 야, 완전 북한이다. 앞서 그 쿠바 현재 인터뷰를 봤을 때도 연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로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네. 겪고 계신 어떤 그 연료 부족 현상들 좀 설명을 해주시면. 주유를 할 때 예전에는 대여섯 시간만 기다리면 이렇게 뭐 주유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정부에서 이게 티켓이라는 그 앱을 만들어서 주유 순번을 기다리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일주일 전에 이제 7,000 몇백 명이 있었는데 지금 일주일 동안 딱 300명이 줄었어요. 와.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기름 넣으려면 아마 우리 이대로라면은 연말에나 가야 기름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연말에나 가야 기름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몇 차가 망가지겠다. 끔찍하네.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진짜 엔진이 다 망가지겠다. 지금 별도로 이제 암시장에서 이제 이 암시장 기름 값이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한 $5 리터당 한 $5, $6 정도의 일주일 전만 해도 제가 그 돈으로 이제 한 10리터씩 이렇게 구입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리터당 $12, $13 뭐 거의 2배 정도 올랐죠. 아니 그러면 회장님 이게 쿠바 물가가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나 오른 거예요? 최근에는 이제 여기 쿠바 주요 이제 외화 가득 산업이 관광 산업인데 지금 관광객이 쿠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거의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달러가 이제 결국에 이제 조달이 안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암시장 환율이 최근 한 6개월도 안 돼가지고 한 2배로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암시장 환율이 폭등을 하니까 모든 그 물가가 오르는 거죠. 모든 가격들이. 근데 현지에서 이제 뭐 장바구니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감당을 못하는 수준까지 많이 와 있습니다.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떡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가장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일단 치안 문제 그리고 의료 문제 또 뭐 말하자면 이제 병원이나 경찰 같은 이제 국가 시스템이 작동을 못 하게 되잖아요. 사실 여기 사는 외국인으로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병원이죠. 병원인데 병원에 지금 살짝 응급실 빼고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고요. 야, 심각. 그 의사들, 뭐 간호사들, 의료진들도 출퇴근을 못 하니까 출퇴근하려면 이제 뭐 교통비가 또 어마어마하게 또 올라서 그 출퇴근을 할 수 없는 정도까지 와서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뭐 2, 3일에 한 번씩 병원에 나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비정상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그 대중교통은 운행이 됩니까? 뭐 버스라든가 뭐 아니면 택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대중교통이 그 아예 최근에 버스를 제가 구경한 적이
거의 기름이 없어요. 어머, 예. 기름이 심각하다. 왜냐면 진짜 이제 심각하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트도 운영하는데 유동 인구가 없다 보니까 뭐 마트 매출도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고 최근에는 또 이제 대중교통이 이렇게 마비가 되다 보니까 이제 자전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 수단으로 이렇게 많이 쓰이고 제가 최근에 택시로 여기 가까운 거리를 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한 적이 있는데 전에 한 뭐 2, 3달러에 다니던 거리가 지금 쿠바 사람들 한 달 월급 훌쩍 넘어가는 정도로 그래요? 지금 택시 요금도 엄청 올라 있습니다. 예. 아니 지금 주변의 이웃들이라든가 네. 아니면 쿠바에 있는 분들은 혹시라도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만 미국이 공습을 하거나 타격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 혹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저도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눠봤지만 뭐 이렇게 사나 뭐 어떤 뭐 상황이 와도 자기들한테는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힘든 건 똑같기 때문에 네. 크게 신경 안 쓴다라는 식으로 이제 좀 자조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좀 어떤 좀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 하고 좀 약간 기대 섞인 우려는 약간 있지만 그래도 좀 기대에 가까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떤 상황조차도 힘들었기 때문에 이걸 오히려 좀 긍정적인 방향의 네. 변화로서 좀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일종의 바람을 좀 가지고 계신 거군요. 네, 제가 여기 이제 쿠바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었는데 이제 피델 카스트로 사망하고 미국하고 쿠바하고 국교 정상화를 하고 또 한쿠바 수교도 보고 이런저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많이 옆에서 겪고 지켜봤는데 이번은 조금 좀 차원이 다른 그런 변화가 오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 정도로 지금 여기 쿠바 현지 분위기가 좀 약간 술렁술렁한 편입니다. 많이 이런 어떤 이념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 기회에 쿠바가 국제사회의 좀 정상적인 일원으로 이제 편입이 돼서 네. 여기 지금 한인 후손분들, 한인 전부 해서 뭐 1,100여 명이 조금 넘는 숫자인데 이분들 삶이 조금 지금보다 조금 좀 나아질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지금처럼 이런 우울한 소식 말고 네. 좀 좋은 소식들 인터뷰를 할 수 있는 네.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시간 시차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정훈 회장님 물론이고 우리 한인 네. 여러분 안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기참사님, 아까 그 뭐 이렇게 바다에 뚝방이 있는데 어디라고 했는데 거기 다 아시는데. 네, 아는 곳입니다. 거기 이제 외국인 아파트가 있고 거기 이제 쿠바 팔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 그 관리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지은 그 아바나 베다도시에선 제일 큰 아파트고 제일 좋은 아파트인데 거기는 그래도 이제 그 자체로 이제 그 발전기가 있어가지고 전기는 하루에 이제 보충적으로 3시간 내지 한 5시간 그 사이 보충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전기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사는 사람들도 살기 힘들다고 할 정도면 일반 쿠바 소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저 지역이 사실은 쿠바의 가장 명소예요. 저 말레코니 사진에서 헐리우드의 많은 영화들이 저기서 촬영도 했었고 그런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마저 저렇게 힘들다라면 쿠바가 진짜 심각한 상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죠. 사실 이 쿠바는 이미 좀 정상 국가로 좀 보기가 힘들 것 같은데 아니 이제 국민의 이 고통이 더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안타까운 건 의료 체계도 지금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이 석유 제재 이전부터 네. 미래를 잃은 젊은 층과 기술 인력 275만 명이 국외로 탈출한 상황이라 이 국가의 미래를 타개할 제대로 된 미래층도 쿠바에 남아있지 않는다는 게 더 비극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현재 쿠바의 모습을 저 이만갑이 밀착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만갑 쿠바통신원 정호연입니다. 지금 이곳은 전례 없는 에너지 대란을 겪고 있는데요. 생존마저 위협받는 쿠바 상황을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곳은 아바나 국제공항. 보시다시피 여행객의 발길이 뚝 끊어졌는데요. 가뜩이나 코로나 이후로 관광산업이 주춤했었는데
이번 사태로 관광객 수가 20%가량 급감하면서 쿠바 경제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 넘게 연료 공급이 중단되면서 하늘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스산하게 느껴집니다. 공포스럽다는 분위기가 느껴져요. 이번엔 공항을 나와 시내로 가봤습니다. 여긴 수도 아바나의 도로인데요. 이렇게까지 도로가 한산한 건 저도 처음 봅니다. 평소라면 관광객과 상인들로 북적여야 할 아바나의 중심가도 썰렁하기만 합니다. 시내 주유소 중 90%가 연료가 없어서 문을 닫았더라고요. 쿠바 하면 클래식하죠? 하지만 기름 없는 차가 무슨 소용인가요? Hay tantas cosas difíciles aquí que uno no sabe cuál es la más difícil de De todas. transportación, las máquinas, tiene que ser Están difíciles, están difíciles. Los triciclos es lo que... No, están caros, hay quien lo puede pagar, hay quien no. Todo está en dependencia. ¿Usted es su propio negocio poco más? Poco a poco, machacando ahí, como decimos los cubanos, poco a poco. ¿Y mejorar la situación? Claro que tiene que mejorar, el presidente está haciendo todo lo posible para que esto mejore. 거리만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바나 관광지에서 인기 있는 한 호텔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손님이 한 명도 없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을 태우고 다녀야 할 인력거 기사들도 하루 종일 빈 차로 시간만 보내고 있는데요. 현지인한테 현재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Ahora no hay turistas, poco. Muy poco. Poco turistas. Una cosa, la otra, tiene que posteriormente tratar de sufragarla también y está viviendo. Ya. No queda de dos. Le ha puesto la guayaba podrida a todo el mundo. Compadre, si tiene millón, no tiene que gastarlo, regálalo. Y ya, porque no tienen que gastarlo, pero no para convertir el mundo en una catástrofe. No, para nada. 가족이 있고 다 그럴 텐데 참 자식 있고 그러면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 때문에 생필품 가격마저 불안정한데요. 물건을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모두 힘든 건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Cómo es hoy? ¿Cómo es el supermercado? No muy bueno. Es muy inestable en estos momentos hacer nada aquí. Los precios no los puedo mantener estables. Es imposible. Las personas prácticamente no pueden comprar y yo obviamente prácticamente no puedo vender. Y sobre todo ahora no lo veo luz aquí. No, luz no hay. Luz no hay hace casi 24 horas. Voy en este lugar. Entonces, ¿cómo mantiene el producto fresco? Arriesgándome, tengo que arriesgarme, comprar pocos productos para ver si pueden salir rápido. Si no, no tengo cómo mantenerlo fresco. 이만갑 시청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연료 부족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쓰레기 수거 차량마저 운행이 중단되면서 지금 쿠바 거리는 쓰레기 천국이 됐습니다. 지금 쿠바는 7시만 되면 암흑 도시가 됩니다. 제가 쿠바에 18년째 살고 있는데 이렇게 심각한 정전은 저도 처음 봅니다. 실제로 쿠바 주민들은 해가 지면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Estamos sin electricidad. Bueno, un invento. Esto es un bombillo que carga con luz solar. Con panel solar. 이 집에선 급한 대로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데요. 그래봤자 하루 5시간밖에 쓸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도 경제적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나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죠. 현재 쿠바 사람들에게 정전은 일상이 되었고 밤이 되어도 전기를 사용할 수 없어 늘 어둠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쿠바에 예전처럼 밝은 빛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Pero bueno, ya estaremos mejor. Yo tengo la esperanza que Dios no se va a acordar, no se va a olvidar de este pueblo que lo ama tanto. 지금까지 연료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쿠바의 현실을 보셨습니다. 하루빨리 쿠바가 안정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이만갑 쿠바 통신원 정호연이었습니다. 결국은 고통받는 건 일반 서민들입니다. 맞아요. 사실은
문제가 되고 나빴던 건 쿠바 군부의 기득권들, 지도자들. 이란 하메네이 정권에 호유시켰던 사람들, 네. 북한의 김정은과 거기에 이제 기생했던 정권의 실세들 아닙니까? 제재는 굉장히 비극적이고 그럼요. 신중해야 하지만 원인은 이들 군부에게 있다. 예. 라는 말은 이란도 쿠바도 그리고 북한도 피해갈 수 없다라고 보고요. 이란하고 쿠바랑 비교를 하면 안 되죠. 북한하고 쿠바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명백한 거잖아요. 아무런 명분도 없는 거고 완전히 미국이 제국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거고 쿠바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도 미국이 계속 땡판을 친 거고 여태까지 그런 건데 그 책임을 갖다 그쪽으로 돌리는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 학폭에서 완전히 그 피해자 탓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지금 이란을 폭격할 때의 미국을 비판하는 논리랑 쿠바의 제재를 얘기할 때 미국을 비판하는 논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쿠바가 어떻게 정상적인 나라였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쿠바에서 쿠바 주민들의 대규모 반정부 봉기가 일었습니다. Tienen matándonos de hambre, toda La Habana entera se está derrumbando y estamos sin casa, sin nada. Tienen dinero para construir hoteles, para construir de todo. Y a nosotros nos tienen pasando hambre. 국민들은 자유화와 민주화를 외치면서 쿠바에서도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었습니다. 그때 지금 미겔 디아스 카넬 쿠바 군부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잔인하게 쿠바 주민들 진압했어요. 그런 정부가 뭘 잘했습니까? 그런데 쿠바 군부에게 전혀 잘못이 없다는 네. 시각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군부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그 나라 국민들이 해결할 문제지. 그걸 갖다 바깥에서 트럼프라는 어떤 미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이번에는 아마 제재에 아무런 명분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깽판을 치는 걸 갖다 옹호하고 그 사람들 탓이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쿠바의 그 모든 어려움들이 결국 어디서 나왔습니까? 네. 쿠바가 한때는 정말로 잘 살던 나라였는데 그게 미국의 제재 때문이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괴롭히는 겁니까? 그걸 누구도 납득을 못 합니다. 물론 미국의 제재가 온전히 정당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게 쿠바 핵심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잖아요. 지금도 쿠바 군부에게 기회가 많았어요. 아니, 지금도 보세요. 왜 어려운 겁니까? 왠지 아세요? 쿠바가 뒤로는 베네수엘라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어요. 근데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이 한 게 뭡니까? 반인륜적인 범죄잖아요. 쿠바 군부는 그거 알면서도 지원했어요. 왜? 베네수엘라가 자기 옆에 온전히 있어야 미국으로부터의 제재를 직접적으로 타격받지 않으니까 순망치 한으로 솔직히 말해서 베네수엘라 이용한 거 아닙니까? 쿠바에서 어떻게 그 베네수엘라를 지원을 합니까? 그 보낸 게 인원 몇 명 보낸 거거든요. 석유 주는 대가로. 그걸로 뭐 테러를 지원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건 정말 깡패 논리죠. 우리 김진 기자님이랑 진중권 교수님께서 이제 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 두 분이 다 그 옳은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쿠바 문제를 논할 때 우리가 제일 기준점으로 삼아야 할 것은 쿠바 현지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치. 쿠바 주민들은 쿠바가 지금처럼 저렇게 못 사는 데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중적인 제재 때문에 못 산다고 그럽니다. 제일 첫 번째 미국으로부터 받는 제재. 두 번째 내부가 스스로 자기 정권이 스스로 하는 제재 때문에 못 산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내부 제재는 어떤 거냐? 쿠바가 주요 수입 원천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사들을 해외 파견해서 우사들을 보러 들이는 돈. 연간 외화 수입 약 60에서 80억 정도 됩니다. 두 번째, 해외 그 망명객들, 쿠바에서 이제 못 살겠다고 떠나간 망명객들을 쿠바에 송금하는 송금, 연간 한 60억 정도가 됩니다. 세 번째는 관광. 쿠바 1년에 관광, 평균 제일 관광객이 많았을 때 1년에 300만 명이 들어왔거든요. 그 300만 명으로부터 불어들이는 관광 수입 30억 정도. 이렇게 합치면 그냥 공짜로 들어온 돈이 연간 25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인구 1,100만밖에 안 되는 나라 250억 달러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쿠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왜 못 삽니까? 그 돈이 쿠바 주민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다 군부가 가져가는 돈이거든요. 표면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돈이 다 이제 복지에 돌려진다. 교육, 의료, 뭐 기타 등등 복지에 돌려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이게 정권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다 북한이네요, 완전히. 이게 3대 수익 원천 이게 다 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위기를 지금 가는 겁니다. 결국은 외부의 미국이 쿠바를 지금 제재를 딱 하고 풀어놓지 않는 게 쿠바가 정부가 못된 짓을 해소가 아니에요. 이건 분명 잘못된 제국주의적인 성격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가 이렇게 못 사는 건 그뿐 아니라 내부적인 어떤 정권이 잘못된 운영 방식 이것도 분명히 있습니다.